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미 틀린 리포트를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어느 증권사의 어떤 종목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작년 11월 14일 날 이제 나온 레포트인데요. 코오롱 이제 P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KC 코오롱 PI에 대한 기업인데 이날 11월 14일 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 크지 않을 스마트폰의 빈자리라는 이 레포트와 함께 앞으로 이 PI 필름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 PI 필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이 제품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땐 여전히 모바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바일, 즉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이폰 시리즈 이런 모바일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PI의 이 수요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스마트폰의 빈자리는 크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주가도 그 부분을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 레포트가 나온 이후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약 3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나 이 PI에 가장 많이 수요가 됐던 이 모바일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모바일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포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스마트폰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제품, 즉 방열 필름의 이 탑재 면적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에는 만약에 1cm만 면적을 가리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품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기존보다 좀 더 크게 3cm 정도 이렇게 탑재 면적이 좀 늘어났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전보다 영업이익률 혹은 마진율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이 SKC 코오롱의 PI의 주가는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한 게 바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폴더블 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스마트폰의 빈자리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레포트를 썼는데 폴더블 폰 일단 앞서서 언팩 행사에서는 좀 흥행을 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기대감이 확 죽은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이 PI 필름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이 잘 팔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바일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모바일에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일단은 앞으로의 그럼 이 SKC 코오롱 PI 계속 조정을 받을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이제는 이 레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좀 이제서야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 갤럭시 S10 5G 모델이 드디어 이제 개봉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5G 모델의 첫 모바일이다 보니까 흥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흥행을 한다는 건 결국 기존 모바일 수보다 판매 대수가 늘어남을 뜻하는 거고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건 즉 PI의 필름의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5G 모델 이제 처음 나오는 갤럭시 S10이 흥행을 한다면 SKC 코오롱 PI의 주가도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가 이제서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고요. 지난 11월 달에 나왔던 레포트는 너무 허황된 꿈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신기술들 있죠. 폴더블 폰이라든지 롤러블 폰 이런 것들도 역시나 시판이 되고 흥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서 작년 말에 냈던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SKC 코오롱 PI 크지 않을 스마트폰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레포트를 냈었는데요. 모바일 흥행 여부와 연결해서 이제부터 좀 이 종목을 살펴보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일 또 다른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영석 스타께서는 SKC 코오롱 PI 우리 조영석 스타님만의 시스템에서는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는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이 판매량 연관성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KC 코오롱 PI인데요. 세력 매집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 매집선이
3월 달이죠. 3월 달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현재로서는 전에 있는 그 저점의 선보다 더 내려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좀 바닥권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대, 3만 원대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다 이제 계속적으로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바닥권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SKC코롱 PI 자체가 회사가 그렇게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들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이 주가도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시장분들이 된다면 지금은 좀 보유하고 계셔서 반등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계시게 된다면 이 3만 원이 좀 지켜지는 자리를 좀 보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셨고, 일단은 SKC코롱 PI가 3만 원을 지켜가면서 주가가 버텨주는지 확인해본 후에 접근해보자라는 조영석 스타의 말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앞으로 좀 손실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리포트,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를 저희가 한번 꼭 집어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타이밍스타님, 어느 증권사에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레포트는 이제 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GS 리테일 관련 레포트를 좀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GS 리테일 관련 레포트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BI 교체에 따른 비용 추산, 하지만 지금 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 BI가 뭐냐면 회사의 이 브랜드 네임을 바꾸는 작업을 좀 BI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쉽게 옛날에 이 이마트 이사의 전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위드미였는데요. 이제 위드미에서 이제 이마트 이사로 바뀌는 그런 작업을 이제 BI를 교체를 한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초부터 이제 이 BI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교체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이마트 이사의 예전 그 차트, 예전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이 BI 교체에 대한 비용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굉장히 부정적인 좀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BI 교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한 지금 시점은 계속해서 접근을 해야 될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이제 GS 리테일 이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제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동안에 좀 드려왔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두 가지였죠. 계속해서 오르는 인건비.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오르는 이 임대료인데요. 이렇게 계속 지금 경쟁 상황이 좀 심화된 상황입니다. 뭐 편의점 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 집 걸러 이 집 뭐 이 집 걸러 이 집 뭐 그렇게 진짜 막 빠듯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편의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무인 점포로 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좀 어두울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 지금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과감하게 시장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바로 어제였네요. 어제 GS 리테일 추천하는 이런 레포트를 냈는데 우리 상승타이밍스타께서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영석 스타님의 시스템에서는 GS 리테일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도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것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르바이트 그 비용, 특히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들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시스템적인 부분들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차트를 한번 같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거 차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계단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의외로 기관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은 이 GS 리테일 가격대가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그런 주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9,000원대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 보여지게 되고요. 특히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들은 상승적인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남아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박스권적인 부분들이 4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5,000원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